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Intriguing Properties of Generative Classifier에 대해서 발표할 사기 조윤지입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요. 첫 번째, 이 논문 모티베이션이랑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진행을 할 때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을 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저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소가 초원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아마 이런 사진들이 트레인 데이터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지만, 두 번째랑 세 번째 사진 같이 이제 소가 해변에 있는 사진은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못 보고 아마 트레인 데이터에도 없을 거예요. 이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매우 성능이 떨어진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사용하다 보면은 텍스트 프롬프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집어넣어도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잘 만들어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진행을 할 때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릴레이티드 웍스에서 말씀을 드릴 논문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 사진 봤을 때 뭐 같아요? 고양이 아닌가요? 고양이요. 그쵸, 고양이죠. 근데 이렇게 저희는 인간은 저런 쉐입을 바탕으로 이제 오브젝트를 판별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논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의 경우에는 저거를 고양이가 아니라 저 텍스처인 엘리펀트로 이제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사용을 했을 때 과연 쉐이프 바이어스일지 아니면 텍스처 바이어스일지에 대한 여기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요, 일단 디스크리미네이티브랑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비교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간의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인지 혹은 제너레이티브인지는 아직 판별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논의하기 위한 어떤 길을 열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관련 논문으로는요, 제가 소개하는 논문의 책임 저자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그 CNN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CNN 모델이 텍스처에 더 바이어스 돼 있다라는 거를 증명한 논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은 당연히 텍스처 이미지, 그다음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쉐이프, 콘텐트 이미지고요.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쉐이프랑 그 다음에 텍스처가 서로 상충하는 이미지입니다. 이때 보통 CNN 모델은 얘를 텍스처에 기반하여 인디안 엘리펀트라는 결과를 내게 됩니다. 반면에요, 인간의 경우에는 텍스처에 기반해서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쉐이프를 기반으로 이제 레코그니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고 저 다른 파란 계열의 색깔은 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입니다. 이제 이로써 이제 여기 논문에서 말하는 게 이제 현재 CNN 모델이 텍스처 바이어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휴먼과는 조금 다른 결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휴먼과 이제 더 유사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지표를 이제 찾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인간이 저희가 쉐이프 바이어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 자체가 쉐이프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이제 쉐이프 바이어스 모델이 조금 더 인간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하는 논문의 메솔로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논문에서는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3가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말했는데, 스테이블 디퓨저, 그 다음에 이메저, 그 다음 팔티.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위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로는 VRT랑 그 다음에 클립을 활용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가 클래스를 말을 해야겠죠. 근데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어떤 클래스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생성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텍스트 이미지에다가 이제 노이즈를 섞어서 리컨스트럭트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프롬프트로 클래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이제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요거는 이제 클래스로 비행기를 넣었을 때, 얘는 곰을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클래스별로 새롭게 이미지를 다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전에 다현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요 스텝 그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L2 로스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이제 L2 로스를 활용을 해서 그 L2 로스가 최소가 되는 그런 클래스를 이제 그 클래스로 얘가 클래시피케이션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해서 실험은 총 4가지를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쉐이프 바이어스일지 혹은 텍스처 바이어스일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간의 경우에는요, 거의 대략 96% 정도 쉐이프의 이제 모양에 더 편향돼 있고, 이제 이미지 젠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그다음 팔티 같은 경우에도 쉐이프 바이어스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보다는 조금 더 사람처럼 이제 쉐이프 바이어스 되어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진행한 거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입니다. 일단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제 휴먼 vs 모델 툴박스라고 여기 책임자자 게리오스가 이제 제안을 한 데이터셋인데요. 총 17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에 이제 12개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노이즈를 섞어서나 혹은 고주파 저주파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변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개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 스타일라이즈, 엣지, 그 다음 실루엣, 큐 컨플릭트 같이 이런 식으로 5개 해서 총 17개의 이제 이미지를 변형한 데이터를 데이터셋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어큐러시를 확인해 보면은 사실 인간보다는 훨씬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의 성능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VIT가 가장 성능이 높고 그 다음에 휴먼, 이메전,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종류를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은 사실 거의 다른 건 다 비슷한데 로테이션이랑 하이패스만 좀 경향이 달라요. 지금 빨간색이 휴먼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회색깔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이메전, 그 다음에 보라색이 팔티, 그 다음에 노란색이 S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비해 이메전이 상당히 어큐러시가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로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인간보다 훨씬 낮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기를 이제 로테이션 이미지에 대해서 실제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이제 회전된 이미지를 생성하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정확도가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요 하이패스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요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이제 텍스처만 남고 쉐입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쉐이프로 이제 오브젝트를 레코그니션 하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경우 이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의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로 확인한 실험은 에러 컨시스턴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러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오류를 범했을 때 그 오류를 범한 게 뭔지, 그 다음에 오류를 어떻게 범했는지에 대한 일관성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보고 코끼리라고 사람이 말했어요. 근데 또 모델이 고양이 보고 코끼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에러 컨시스턴시가 높겠죠. 그래서 얘를 확인해 봤을 때 이제 디스크리미트 네이티브 모델끼리는 상당히 컨시스턴시가 높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휴먼 사이에서도 에러 컨시스턴시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적으로 봤을 때 확인을 해보면은 이메전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다시 VIT랑 클립도 마찬가지로 조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쉐이프 바이어스가 매우 높았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어큐러시도 높았으며 에러 컨스턴시도 이메전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저자가 진행을 한 게 사실 이메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이 둘 다 이제 디퓨전 노이즈를 활용해서 만든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에다가 디퓨전 노이즈를 섞은 데이터로 트레인을 시켜보면 어떨까 했을 때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디퓨전 노이즈를 섞었을 때가 훨씬 이제 쉐이프 바이어스가 증가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 왜 도대체 요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쉐입 바이어스가 높을까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일단 하이패스 이미지도 아까 정말 못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 포커스이고 그다음 로우 패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쉐입 포커스인데 그래서 요 블러 이미지랑 쉐입 바이어스가 어떤 관련이 있을 거 확인을 해봤는데 0.59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아까와 같은 결과를 낸 이제 디퓨전 스타일 노이즈를 섞은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했을 때 훨씬 높은 쉐입 바이어스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 실험인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조금 어큐러시나 그런 식으로 양적인 거를 확인을 했다면 이번에는 질적인 측면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측면으로 확인하고자 한 지표가 이제 비주얼 일루전인데요. 저희가 사실 첫 번째 요거 사진을 보면은 토끼랑 오리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이잖아요. 어떤 쪽으로 집중을 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과연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도 이렇게 한 사진을 보고 두 가지의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 생성한 모델을 보면은 이제 레빗이랑 덕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이렇게 잘 레빗은 레빗답게, 그 다음에 오리는 오리답게 이렇게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경우에서도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로 보이는 사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타당하게 생성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리미테이션이랑 컨클루전인데요. 일단 이 논문의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오직 어큐러시만으로 모델을 평가를 했어요. 대신에 이제 계산 속도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다 보면은 당연히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계산 속도가 계산이 매우 많이 필요해서 속도가 당연히 느릴 건데 이러한 측면은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총 3가지가 쓰였는데 이 3가지 모델의 사이즈, 그 다음 인풋 레졸루션, 그 다음 트레이닝 타임, 그 다음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모두 다르고 텍스트 인코더도 달라 이거를 정확하게 비교를 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일단 앞에 4가지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4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휴먼과 비슷한 모양 바이어스를 보였고 그 다음에 제로샵 클래시파이어로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이 트레인 되거나 디자인 되지 않았지만 휴먼 레벨의 OOD 어큐러시를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매진이 가장 사람과 비슷한 에러 패턴을 보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주얼 일루전의 모호성을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캡처가 가능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좀 2가지 시사점을 남겼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머신 퍼셉션의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런 어려운 OOD 태스크의 경우에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제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을 통해서 이거를 좀 이용을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다음 2번째로 휴먼 퍼셉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이라는 게 아직 디스크리미네이티브인지 제너레이티브 모델인지 혹은 이게 같이 섞여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불분명하지만 뭔가 이에 대한 모델로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내면은 이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그 네. 디퓨전 모델이 패스피케이션하는 과정을 묻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모델을 이제 텍스트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모델에 넣어요. 근데 이제 넣을 때 대신에 저 프롬프트를 바꾸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지금 요거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bad photo of plane이라고 썼고 얘 같은 경우에 bad photo of duck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클래스별로 이렇게 다시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테스트 이미지랑 그 다음에 요 생성된 이미지의 L2 로스 값을 바탕으로 그게 가장 작은 클래스를 이제 그 클래스로 판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를 그냥 다 만들어서 그냥 테스트로 주어진 거에다가 또 추가로 만들게 하면 그거랑 서로 네, 그래서 하나의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클래스별로 이미지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그거를 다 비교를 해서 클래스를 판별했어요.
네. 그 모델을 좀 더 로버스트하게 만들 때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바꾸거나 아니면 뒤집거나 해가지고 그걸로 네. 학습을 시키잖아요. 근데 후반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해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는 이거를 소라고 막 판단하지 못하고 그런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네.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미지의 배경만 딴 걸로 바꿔치기 해서 그것도 그 오브젝트로 잘 인식하도록 한다든가 뭐 그런 방식도 있나요? 여기서는 그렇게 진행은 안 했었는데 이제 사실 그 앞선 이미지 말고 그 OOD 데이터셋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아예 트레인 데이터에다 넣어가지고 성능을 증가시키는 것만 여기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프롬프트가 다 변화 없이 다 고정을 네, 다 배드 포토 오브하고 클래스만 변화를 줘가지고. 그럼 만약에 프롬프트를 베포드 오브 뭐 플레인 그게 F로서 제일 작았으면은 그럼 플레인으로 클래시파이 했다고 결론을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 알트로서 가장 작았으면 그걸로 클래시피케이션 했다고 판별을 하는 겁니다. 혹시 논문에서 그 처음 개요 때 배경이 바다인 소 그 그림을 잘 판별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논문에서도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도 한게 있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논문에서 실험한 데이터셋들 그냥 여러 변형 줘가지고 그레이 레벨이나 로테이션 이런 것들만 쓴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스시 초밥의 강아지 이런 것들도 한 건지 아, 이제 요 이미지는 사용을 안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17개 OOD 데이터셋 그 아까 변형 로테이션하고 그레이스케일하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만 요걸 진행을 했어요, 태스크를. 얘들 발표 중 후반부에 그 디퓨전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를 학습했다고 했는데 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노이즈가 이미 있는 거는 디퓨전 모델에서 그걸 점진적으로 추가하고 제거하면서 그 과정에서 노이즈가 있는 이미지가 이미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노이즈가 있는 이미지를 학습에 사용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게 왜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저 노이즈를 사용한 이미지는요,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이제 클립이나 여기 보면 어디 갔지? 보시면은 여기 레즈넷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노이즈가 없잖아요, 트레이닝 데이터에. 그래서 이제 노이즈를 섞은 데이터를 이제 요 레즈넷 모델에서 학습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정도로 이해를 하면 네. 네. 제가 시드 쪽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런 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만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고 그런 식으로도 어그멘테이션 하고 그러나요? 네, 저도 CV 쪽을 딥하게는 잘 모르는데 하나요? 네네 뭐라고요? 어그멘테이션 할때 이미지 뭐 이렇게 돌리거나 바꾸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배경을 오브젝트 빼고 배경을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고 그런 것도 하나요? 진짜요? 그렇게 하려고 모델을 따로 만드는 너무 데이터 어글면서 모델 못하는 거예요. 데이터 어그를 하려고 다른 모델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어그를 하기 위해서 그 모델을 위한 연구를 따로 실제로 그리고 막 실내 환경에서 빛하고 야외 환경에서의 빛도 영향을 꽤 많이 미쳐가지고 데이터셋도 이제 실내 환경에서의 빛하고 야외 환경에서의 빛 별로 모아놓은 우와. 것도 데이터셋도 만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BIT 22B 저게 파라미터 설마 파라미터 사이즈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22B짜리 비전 트랜스포머를 쓴다고. 야마가 7B인데 BIT 22B. 아니 LLM보다 3배 큰 인코더를 가지고 4밀리언 이미지 학습했는데 성능이 저 정도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얘는 어떤 거 혹시 이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해 주겠어요? 아, 요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요 이미지를 보면은 토끼로도 보이고 오리로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제너레이티브 모델도 얘를 토끼로 보거나 혹은 오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빗을 프롬프트로 넣었을 때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레빗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오리를 프롬프트로 넣었을 때 저 이미지를 바탕으로 오리를 형성하는 것을 이제 보아서 얘가 이제 이런 바이스텝을 이미지에 대해서 일루전을 느낀다라고 판별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도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아니요, 얘는 수치적으로 계산은 안 하고 네, 그냥 생성된 이미지로 판단했어요. 실제로 제너레이트 클래시파이어로 학습을 시킬 때 프롬프트를 왜 그렇게 줍니까? 근데 저도 이걸 찾아봤는데 약간 배드 포토라고 왜 굳이 넣었는지는 제가 근데 추측만 해봤는데 이게 결국에 완벽하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테스트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좀 너무 클래스에 편향되지 않게 하려고 좀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도록 의도를 해서 배드를 넣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봤습니다. 근데 뭔가 생성형 AI로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하면은 이미지 생성 모델보다는 약간 뭐 라바 같은 그런 비주얼 랭귀지 모델을 쓰는 게 뭔가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안 쓰고 이미지 생성 모델만 사용한 건가요? 네, 여기서는 이미지 생성 모델만 사용했습니다. 되게 궁금한 게 그냥 테스트 이미지 그러니까 클래스에 완전 똑같이 생성되지 않게 하려고 배드로 포트로 클래스를 주는 것 같은데 애초에 테스트 이미지에다 노이즈를 뿌려서 그 랜덤 노이즈에서 프롬프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 자체에 노이즈를 뿌려서 그 노이즈로 이미지를 생성하니까 그냥 프롬프트 포트로 클래스를 줘도 클래스에 피팅되지 않는 이미지가 생성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니셜 노이즈가 다르니까 랜덤 노이즈가 굳이 이 프롬프트를 쓴 이유가 궁금해요. 어블레이션 스토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 조금 변형을 했잖아요, 트랜스폼을. 그래서 약간 그런 영향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사실 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거 텍스처가 시계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텍스처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트 하는지 아니면 쉐입을 기반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것 같아요. 저 언제까지 발표해야 돼? 현진님 오실 때까지 혹시? 여기까지 하고 네.